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LA 식당 야외 테이블이 개방되며 굳은 날씨에도 한인타운 식당들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실내 영업이 재개된 미용업계도 손님 맞이로 분주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한인타운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야외 영업이 재개되고 처음 맞은 점심시간. LA 한인타운 식당들은 분주한 손님 맞이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한인들은 오랜만에 즐기는 야외 식사 덕에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2달여 가까이 야외에서 식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아주 맛있어요. 음식 맛이 제대로 사네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장소가 생겨 반갑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좀 속이 확 환해지는 것 같고. 식당 측은 LA 카운티의 달라진 규정을 손님들께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손님 꼭 열체크 꼭 해드리고요. 그리고 6명 이상은 지금 함께 같은 자리에 못 앉으신다고 꼭 설명해드리고. 테이블 간 간격도 보건국이 새롭게 권장한 8피트 간격으로 다시 배치됐습니다.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야외에는 TV나 대형 스크린 설치도 금지됩니다. 한편 실내 영업이 재개된 미용업계도 방역 준수에 한창입니다. 예약 문의가 들어와도 25% 이내로 수용 인원을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적은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미용 도구에 철저한 소독도 필요합니다. 3달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고객님들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저희는 저희를 좋아서 찾아오신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안전하고 깨끗하고 하이 퀄리티의 기술과 아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고 오랜만에 미용실을 찾은 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맨날 밤에 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밤에 못하니까 지금 오랫동안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일부 업소들의 실내 영업과 더불어 식당의 야외 영업이 허용되며 한인타운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이 많죠. 거의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부모들의 발이 묶이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수치가 조금씩 완화되는 상황에서 LA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등 저학년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2, 3주 내 LA 지역 초등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등학교 대면 수업은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25명 미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이 기준의 3배 정도의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감소세라면 머지않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감소세만 두고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이 개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의료계 종사자와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군에 포함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백신이 언제쯤 할당될지는 미지수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보건국 권고사항을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온라인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 거주지 환경 문제 등으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 재개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면 수업으로 또 다른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대면 수업 재개 여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확진자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또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7명 미만의 감염률이 나와야 하는 등 충족 요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될 경우 그간 문제로 지적된 학습 불균형을 어떤 방향으로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미국에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백악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발 변이가 3월 말이나 4월 초쯤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is is a wake-up call to all of us that we will be dealing as the virus uses its devices to evade pressure, particularly immunological pressure, that we will continue to see the evolution of mutants. So that means that we, as a government, the companies, all of us that are in this together, will have to be nimble to be able to just adjust readily to make versions of the vaccine that actually are specifically directed towards whatever mutation is actually prevalent at any given time. 파우치 소장은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 조기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할 환경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This all tells us that it is an incentive to do what we've been saying all along, to vaccinate as many people as we can,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because mutations occur, because the virus has a playing field, as it were, to mutate. If you stop that and stop the replication, viruses cannot mutate if they don't replicate. 파우치 소장의 변이 발생 주장에 브리핑에 참석한 다른 방역 전문가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앤디 슬래빗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미국 내 가용 가능한 전문가 인력들을 모두 동원해서 이번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도록 의회가 구호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에 빠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실내 영업을 발렌타인데이인 다음 달 14일부터 조건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지 한 달 만인데 수용 인원 25% 이내로 허용될 방침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시의 코로나 확진 사례와 입원율 감소를 언급하며 2월 14일부터 뉴욕시 식당의 실내 영업이 수용 인원 25% 이내로 허용돼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술을 제공하는 식당들은 주 저녁에 걸쳐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뉴욕주 북부의 레스토랑은 수용 인원이 50%로 제한되어 있지만 아직 확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요식업소들은 지난해 3월 실내 영업이 금지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30일부터 재개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면서 12월 14일부터 전면 금지된 상황입니다. 뉴욕시 식당들은 주지사의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며 추운 겨울을 맞아 그나마 야외 영업도 제한적이어서 테이크아웃과 배달에 의존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식당과 술집이 폐업하고 수천 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실내 영업이 재개되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최근 1월 초 확진율이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30개 이상의 우편 번호 지역에서 7일 평균 양손 검사율이 10% 이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급증했던 뉴욕주 전체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율도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이번 주에 매일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8,350명 이상이 입원 상태로 남아있어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인구의 6%만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전염성이 더 강한 영구 변종 바이러스도 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찾아온 겨울 폭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LA 지역 프리웨이에서는 밤사이 50건 이상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주택가에서는 진흙 사태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 LA 다운타운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서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불길과 함께 차량은 프리웨이 아래로 추락했고 컨테이너까지 난간에 걸쳐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차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은 2시간 넘게 수습이 이뤄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주택가, 도로가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언덕 위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진흙 사태로 일부 주택들 차고에는 진흙들이 밀려 들어오는 피해를 입었고 통행이 폐쇄됐습니다. 산타바바라 지역에서는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한 여성 운전자가 고립됐습니다. 여성을 가운데 두고 구조대가 빠른 물살을 헤쳐가며 간신히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 밖에 북가주 빅설 지역의 해안가 1번 하이웨이는 진흙 사태로 도로가 폭탄을 맞은 듯 끊어졌습니다. 또 프레스노 지역의 요세미티 국립공항은 일부 도로가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침수됐습니다.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어제 저녁부터 지역에 따라 1.5인치에서 최대 3인치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비는 수그러들었지만 기상대는 오늘 밤까지는 간헐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가입을 재개하면서 특별 등록 기간을 두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가입 연령도 60세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6개 주는 오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험에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은 단순히 오바마 케어의 부활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보험 인구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보건국은 다음 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신규 등록을 추가로 받습니다. 카이저 퍼머넨트에 따르면 개인소득 5만 $1,000 이하, 4인 가족 10만 $4,800 미만의 소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적보험 문턱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제공됐던 메디케어 가입 연령이 60세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치아, 안과, 청력치료도 공적보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는 연방 예산을 추가 할당해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메디케이드가 적용되지 않았던 남부, 중서부 14개 주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류 미비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던 건강보험 상품 외에 정부 보험 상품을 추가 제공하는 공공보험 선택권을 곧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09년 오바마 케어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산층의 혜택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정책 중 하나는 낙태를 홍보, 촉진하거나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금지하는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추진한 이후 미 전역에서 낙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의 지원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원했지만 다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3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데웨이어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임신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대 케이시 판결에서는 이 시한을 24주로 줄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코로나 사태로 일시 중단된 주행 실기시험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험이 취소됐던 응시자들은 자동으로 일정이 잡히며 이들에게는 조정된 일정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될 계획입니다. LAPD가 주말 동안 음주 단속을 펼칩니다.
LAPD는 하버경찰서와 웨스트밸리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자 색출을 위한 순찰 활동을 전개하며 내일은 벤나이스 로스코 블루버드와 글로리아 애비뉴 교차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지난 4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PCB뱅크업은 지난 4분기 579만 달러, 주당 38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인 주당 35센트를 웃도는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경영난 악화로 본사 규모를 축소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미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으며 이번 본사 사무실 축소로 비용을 더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백신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권고되며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도입이 확정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효과는 70.4% 수준으로 90%대인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수치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